예, 안녕하세요. 저는 화공생명공학과 지금 학과장을 맡고 있고요. 김정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름은 연성물질공학 연구실인데 이 연성물질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하자면 좀 말랑말랑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분자를 통해서 이제 하이드로젤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인체에 있는 어떤 세포의 특성이라든지 세포가 놓여있는 어떤 티슈들의 특성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의공학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 연구하는 분야는 인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인체 내로 약물이나 세포를 이제 하이드로젤 내로 전달시키는 이러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고분자를 이용해서 의생명공학 쪽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박사로 마친 친구들은 한 명은 미국의 UCLA로 포닥을 가 있고 한 3, 4명 정도는 주로 LG와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고 삼성전자 쪽으로도 많이 간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석사 마치고 미국 유학 간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지금 LG화학에 가서 한 팀에서 한 3, 4명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 팀에 많이 가 있고 약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3개 과목을 가르쳤었는데 유체역학, 열민물질 전달, 지금 이제 고분자공학 하고 있는데 유체역학은 다른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1학기 때는 고분자공학, 2학기 때는 열민물질 전달은 입사해서 지금까지 한 11년째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과목으로 뉴토니안 앤 non-Newtonian fluid mechanics라고 해서 이제 그 유체와 점탄성 유체의 거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원 강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데 체육대회 예전에 할 때 별로 좋진 않은 에피소드인데 그 1학년 여학생이 발려고 하다가 크게 다쳐가지고 막 응급실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내가 그런 걸 맡고 있었어가지고 걱정도 되게 많이 하고 했다가 다행히 하여튼 큰 이상 없이 이렇게 잘 태어난 경우도 있었었고 우리 과에 있는 다른 연구실 학생인데 이제 그때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화상을 입고 이렇게 병원에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 친구 이렇게 막 병문안도 가고 있었는데 다행히 하여튼 조금 또 지나고 회복돼서 나왔던 적 지금 막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고요. 제가 애가 둘인데 이렇게 졸업생들 와가지고 그때 되게 꼬마였었는데 뭐 얼마나 언제 이렇게 컸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것들 이런 좀 기억나고 총MT 갈 때 교수님들 좀 따라갔었었는데 그때 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가가지고 학생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것들 기억에 남고요. 학회나 출장을 자주 가면은 지금 우리과 젊은 교수님들이 되게 많고 하시니까 되게 친하거든요. 대만을 갔었어요. 세미나 이렇게 같이 재밌게 하고 저녁 때는 그 딘타이퐁이라고 되게 유명한 만두집인데 거기 가서 하고 쇼핑도 막 돌아다니고 술도 마시고 뭐 가끔 포커도 치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되게 재밌게 잘 지내요. 그래서 사실 교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독립된 직업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출장을 같이 가거나 학회를 같이 가거나 하면은 만나서 되게 재밌게 잘 놀아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저기 4층에 여러분들 학생 라운지 이렇게 만드는 공사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오아시스 도서관도 만들고 되게 이제 좀 친근감도 많이 갖게 되고 애정도 많이 갖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공ENR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되게 좋은 데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대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대한으로 서포트를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설문조사하고 하면은 굉장히 학과에 대해서 애착도 많고 그다음에 학과에 대해서 바라는 것도 많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느껴져서 화공과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좋은 학과고 언제라도 뭐 여러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나 학과장이나 뭐 등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향적이에요.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자인 것 같아요. 약간 논리적으로. 맞아요. 계획을 짜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계획을 짜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정말 최선의 방법은 나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름 공부를 해서 가르치는데 그 모르는 부분을 생각해내서 질문하는 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서 알려준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서 알려주려고 하긴 하죠. 100명이 좋죠 그래도. 힘들어요. 사실은 100명 거 채점하려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많은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군대 가기 전에 들었던 과목에서 제일 못했던 과목이 유체역학과 유기역학이었어요. 둘을 너무 못해서 아예 이해 자체가 안 됐었어요. 뭐 수업도 잘 안 듣기도 했고. 근데 그래도 내가 졸업을 하기 한 1년 반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군대 제대하기 전에 이제 시험이 없고 혼자서 공부를 막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나름 되게 재밌는 학문이다라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되게 못했던 과목이 유체역학이랑 유기화학인데, 이제 지금은 그쪽을 기반으로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상으로는. 반년 넘게 동안 이제 두 과목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복학하고선 그 과목을 재수강했는데, 이제 둘 다 혼합이 되게 잘 나왔어요,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이제, 아, 나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때부터 되게 학과 공부에,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고분자 과목 수업을 이제 들었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그 과목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우리과 전공이 너무 재밌고, 정말 할 만한 과목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게 됐었고, 되게 좋은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인데, 다시 태어나면, 의사 아니면 공대 교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아까 말했듯이 누구를 도와주고 좋게 되는 거를 봤을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 아이들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이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의사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공대 교수라고 한다면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아주 전 지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보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대 교수가 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 되게 웃긴데 공부가 재밌어요. 공부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정말 퍼즐 맞추는 게임 같기도 하고, 비유를 맨날 내가 듣는 게, 여러분들 그 방탈출하는 게임 있잖아요. 정말 방탈출 게임 방에 가면 아무것도 단서가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갖고 막 단서를 막 찾아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이거 문제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 해결해 나갈 때 그걸 이제 해결하는 과정은 되게 어려운데, 그걸 해결해 나갔을 때 얻는 그 성취나 쾌감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직장에서 느끼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자유롭게 하고 싶은 연구를 막 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나중에도 태어난다면 공대 교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한테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졸업하기 전에 내가 정말 뭐가 재밌고 뭐를 남은 인생 동안 직업으로 삼았을 때 정말 재밌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느냐를 아는 것, 그 다음에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자기가 본인이 졸업하고 나갈 때 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직장 같은 경우는 4학년 졸업할 때 처음 가는 직장 정도가 아주 큰 흐름을 결정짓는 직장이 되고, 그 직장을 여러분들이 뭐 60대, 70대 될 때까지 뭐 한 30년 이상, 40년 동안,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에 있어서 반 이상의 시간을 아마 직장에서 보내게 될 텐데, 그 직장 생활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직장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중요한 시간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졸업할 때 그러면 내가 재밌는 게 뭐가 잘 맞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아내는 과정이 사실은 대학생 때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본인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재밌어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책으로 배우는 거는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경험을 해야 많이 실질적으로 많이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1, 2, 3, 4학년 때 인턴도 이 회사 해보고 저 회사 해보고, 이런 직종 저런 직종, 이런 회사 저런 기업도 가보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뭐 연구에 관심 있으면은 학부 연구생도 여러 개 해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방학 기간 마련해서 이제 키스트나 이런 정부 출연 기관에서 인턴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과 학생들도 여러 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도 진행을 해보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여러 가지도 해보고, 여행도 많이 가보고 해서 정말 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졸업할 때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많은 경험해본 것 중에서 내가 재밌어하고 즐겨하는 게 뭐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직장을 찾아 나갈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화공과에서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엔지니어링적인 부분도 있고 바이오 쪽도 있고 소재 쪽도 있고, 요즘에 뭐 배터리 쪽, 반도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정말 흥미를 느끼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수는 화공과 내에 있는 어떤 진로를 찾아갈 텐데, 그 관련된 전공 과목도 많이 듣고, 꼭 그 관련된 전공 과목이 우리 과에서만 열리지도 않아요. 이제 다른 공대나 자연대에서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목도 많이 듣고,
뭐 교내 세미나가 열리면 세미나도 적극적으로 가서 찾아 듣고, 뭐 가능하다면 정말 학부생이지만 학회 가는 친구들도 많은데 학회 같은 데 가서 여러 가지 듣다 보면 내가 아는 게 많아져요. 아는 산 경험이 많아지면 나중에 정말 4학년 졸업하고 진로를 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 많은 도움으로 결정된 진로가 여러분들 평생 60, 70 직장 생활하는 동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라라고 정말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앞으로의 목표요. 사실 교수가 역할이 두 가지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측면과 지식을 창출하는 측면. 그러니까 후자는 연구겠고 지식을 전달하는 건 교육일 텐데, 연구자로서 좀 취지를 얘기한다면 의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특히 이제 의공학은 뭐가 좀 더 매력일 수가 있냐면은, 의사분들은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한 명 한 명을 고치는데 초점이 두여 있다 친다면, 의공학적인 방법은 기술이나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동시에 혜택이 가게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이제 웰빙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고, 삶의 퀄리티가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기술을 잘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면은, 그거만큼 연구자한테 보람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뭐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거와 동시에 대학원생들을 잘 트레이닝 시켜서 훌륭한 연구자로서 키워내는 것들도 하나의 방식이죠. 사실은 뭐 석사, 박사 과정을 밟는 거는 어미 곰이 어린 곰들한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굉장히 잘 알려주는,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 그런 트레이닝을 잘 받고 나가서 정말 기업에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트레이닝을 잘 시켜주는 거, 그게 두 번째 목표이고, 세 번째는 이제 학부생들한테 교육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학생들한테 화학공학이 무엇이고, 이게 굉장히 좋은 학문이, 정말로 좋은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화공의 개념을 어떻게 내가 가르쳐줘서 이 화학공학이 뭔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공학에서 기본이 되는 학문들이 사실은 뭐 유체역학이나 열전달이나 고분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되면 졸업하고 나서 아주 스페시픽한 부분을 다 외워서 적용할 수는 절대 없지만, 정말로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른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 혹은 자연계 이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큰 배리어가 존재해요. 진입 장벽이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데, 화학공학 전공자의 어떤 전공성에 대한 진입 장벽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화학공학은 내가 잠깐 해보고 결과를 볼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큰 화학 공장 같은 거를 돌리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은 하루 공장을 멈추게 되면 수천억의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안 되네 하고 수천억 손실을 날릴 수 있는 게 아닌 학문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아주 단순화시키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단순화시켜서 그걸 수학적 모델링으로 만든 다음에 그 수학적으로 내가 풀어나감으로써 어떻게 내가 인풋을 어떻게 줬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발생할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게 화학공학에서 굉장히 키라고 생각해요. 코딩은 내가 클릭해봐서 에러가 나면 고쳐서 다시 가면 돼요. 기계공학 같은 경우도 기계를 만들었는데 에러가 나면 다시 만들어 보면 돼요. 화학공학이나 경제 같은 경우는 내가 뭐를 바꿔봤는데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공학의 가장 큰 핵심은 복잡한 현실 세계를 어떻게 시스템을 아주 단순화시키고, 그걸 갖다가 내가 풀어냄으로써 이 시스템을 예측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게 화학공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배웠을 때 나중에 현실 세계에 나갔을 때 다른 전공자들이 가지지 못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시켜서 졸업하고 나갔을 때 큰 무기가 될 수 있을지 잘 교육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